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부터 선물까지 한 방에 알려주는 학교 환영합니다. 오후환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오후환시 투자스쿨에서는요, 배찬수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채팅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많이 남겨주시면 소통이 가능하시고요. 24시간 동안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으로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24시간 소통도 가능하십니다. 그럼 저희 오후환시 투자스쿨의 간판 얼굴이시죠? 배찬수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저께는 지수가 134포인트 종가에 더 올랐더라고요. 네. 급등했다가 오늘 이제 어저께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 야간 시장을 해서 제가 어저께부터 강의했잖아요. 야간 시장에 답이 있다.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야간 시장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중점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매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3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나온 반면 오늘은 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또 빠르게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간 시장을 보자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 줄 평은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은 재앙적인 하락에도 놀라지 않는다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뭐 어저께 사실은 상승폭이 더 컸어요. 134포인트. 방송할 때마다 100포인트 정도를 넘으려고 해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그랬는데 막판에 34포인트가 더 올랐죠. 그에 비해서 지금 종합지수 하락폭은 현재 75포인트. 사실 상승보다는 더 적어요. 그래도 어쨌든 심적으로 많이 놀라죠. 그래서 야, 이거 이제 또 뭐 종목도 별로 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올해 또 다시 또 뭐 장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여기실 분이 있는데 첫째로는 자금 관리죠. 자금 관리. 내가 자금 관리를 잘해서 또 이 나머지 여윳돈이 많으면 별로 심적으로 안 흔들릴 거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선물옵션 하신다 그러면 야간 시장에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오늘 하고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를 나름대로 해지하는 방법을 익히셔서 물론 이제 내가 대처 못하는, 그러니까 굉장한 돌변 이런 하락장이 올 수도 있는데 결국은 내 마음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라. 이렇게 오늘 장 한마디 평이었습니다. 네, 그간 좀 긴 폭의 하락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오늘 장의 하락이 다시금 이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지 좀 두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방법들 차례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시장부터 한번 시황 체크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화면에 보시면은 종합지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저도 아주 어저께 장 종료 시까지도 깜짝 놀랐는데 100포인트 굉장히 많이 올랐네 했는데 134포인트로 마지막에만 해도 34포인트가 더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75포인트 하락, 만약에 어저께 한 뭐 그냥 그 전에 상승 정도 한 20, 30포인트 올랐다. 그러면 오늘 아마 거의 보합이거나 이렇게 빠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3%, 오늘만 뚝 띄워놓고 보면은 뭐 코스닥도 3%, 거래도 3% 많이 빠졌네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상승폭 대비는 정확하게 반이네요. 네, 그래서 상승폭 대비 오늘 조정폭이 적기 때문에 그냥 화면에 나가지만 급등장에 따른 조정장.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제 내일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알려드린 야간 선물에 대응을 잘 하시거나 아니면 자금 관리를 잘 하셔서 여유 자금을 또 갖고 계시다가 너무 많이 한 번에 그 주식을 많이 사면 안 되겠죠. 그럼 현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자금 관리를 잘 하셔서 얼마든지 요런 어저께 135포인트, 오늘 75포인트 요런
아주 보시면 장대 양봉 뒤에 장대 음봉. 그래서 2,500을 어저께 도달했는데 어느덧 이제 2,420포인트, 26포인트, 2,400 초중반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변동이 엄청 큽니다. 이거는 사실 뭐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오로지 여러분의 계좌는 여러분이 자금 관리로 잘 대처하시고 리스크 관리로 대처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고 뭐 어쨌든 뭐 기관 외국인들을 팔지만 그 금액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어저께 급등에 대한 조정이다. 그 정도만 거래소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장에 들어가면서 점점 이 상승폭이 커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시점에서 오늘 또 이렇게 하락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런 시점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것이 현금 관리와 또 자금 관리의 중요성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알아봤고요. 코스닥 시장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까도 보니까 개인들만 이제 주식을 사고 있는데 코스닥은 너무 확신을 가지고 한 종목에 또 50%, 80%, 100% 이렇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종목을 제가 그 야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 5종목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10%, 10%, 10%, 10% 들어가도 50% 현금이 남잖아요. 이렇게 여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제 종목은 5종목인데 현금 비중이 한 푼도 없는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오늘같이 지수가 빠지면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야 코스닥도 이런 모습으로 어저께 장대 양봉도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지만 오늘 이런 장대 음봉도 충분히 이제 나오는구나. 이 변동성이 이제는 굉장히 커졌어요. 뭐 1% 예전에는 1% 오르고 1% 빠지고 이랬는데 요즘은 근데 어저께 상승이 더 컸죠. 어저께 7% 마감 종가까지 더 올려서 그래서 오늘 이제 2.9% 하락폭이 조금씩 줄고 있죠. 여기 아래 꼬리 파란색이지만 아래 꼬리 살짝 달면서 약간씩 저기 이 조정폭을 줄이고 있어요. 오후 들어서 또 방송을 해서 그런지 종합지수 밑에 나오는데 아까 80에서 73포인트로 그래서 추가적으로 크게 이렇게 오래장 없다 그게 아니고 엄밀하게 보면 어저께 상승폭의 한 반 정도 조정을 보이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은 그래도 종목군들이 이렇게 지수랑 상관없이 또 강한 종목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포트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분산을 하셔서 한 종목에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또 이제 다른 종목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지만 테마군들이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분산을 투자해서 지수는 어쨌든 크게 이제 일괄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흔들흔들 하면서 이제 연말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 와중에 자금 관리 잘 하시고 종목군 잘 선택하셔서 코스닥은 계속 어쨌든 수익률 게임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과 이 현금의 보유 비중을 5대5로 하고 그 안에서도 종목을 5개 정도로 분산하는 것이 우리가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저희와 함께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시장들 시황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시황도 분석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부터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선물 시장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오늘 강의를 어저께 사실은 끝에 걸 했으면 여러분 더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그 내용 어저께 알려드린 거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황 시간에도 야간 선물 약간 언급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화면에 보이시면 어저께 종가가 335 이상에서 끝났죠. 막판에 300 저도 330 정도까지 왔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네 했는데 종가 부분에 5포인트가 또 올랐어요. 그리고 요 화면 모습이 지금 야간 선물 모습인데 야간 선물도 335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혀 주간장에 이어서 얼마든지 보합해서 오르락 내락했으니까 언제까지 이게 이제 9시, 10시, 11시, 12시죠. 12시까지 오히려 최고가가 지금 11시 40분에 336.30으로 336도 넘었네요. 근데 1시, 2시 넘어가면서부터 눌림목 하락이 화면에는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332포인트로
3포인트까지 조정을 보였어요. 마지막에 이제 살짝 올라갔죠. 근데 야간에 어쨌든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전에는 뭐 한 2포인트 올랐다가 미국장 개장하고 나서 3, 4포인트 상승. 3포인트 정도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야간에 3포인트 정도 빠진 걸 보고 주간에 15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3포인트 빠진 상태에서 느낌이 이상해서 내 포지션을 이제 상방으로 혹시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얼마든지 이제 포지션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간이 어떻게 됐냐면 주간은 그야말로 이렇게 335를 살짝 터치를 하고 주간도 아시겠지만 이제 15분 전에 개장을 해요. 얼마 정도 바뀌었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335 굉장히 많이 오른 지수인데 사실 여기 330 정도로 오후장에 가더니 마지막에 무려 5포인트가 오버슈팅을 해버렸어요. 아마 쇼커버링을 이제 청산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판에 콜이 뭐 10배, 20배 순식간에 난리가 났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거의 9시 30분까지 전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 해지를 할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야간에는 거의 손실 없이 해지를 했고 벌써 이제 330만 해도 5포인트죠. 5포인트 떨어진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신 분 지금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9포인트 아까 10포인트였는데 조금 반등이 났죠.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아침이나 아니면은 야간에 빨리 포지션을 반대로 또는 아예 그냥 신규로 하방으로 들어갔으면 10포인트 매도를 들어갔으면 10포인트 수익이죠. 그래서 야간이라든가 아침 개장하고 나서 요즘은 또 15분 전에 장이 열리기 전에 우리나라 선물시장이 먼저 열리기 때문에 충분히 해지할 시간이 있다. 아니면 반대 포지션을 잡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뭘로 봐라? 야간 시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마이너스가 낮지만 마이너스보다 더 변동성이 커졌죠. 주간에는. 그래서 그 기준은 어쨌든 야간 시장으로 보고 장중에 대응할 그 기준을 삼아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교육 시간에도 한 번 더 그 원리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야간 선물 시황을 봐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지표로서 잡아주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하락이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장에서 또 그대로 반영이 됐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는 큰 양봉을, 하루는 또 큰 음봉을 만들면서 온탕과 냉탕을 오가다 보니까 오늘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포지션 잡아볼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모의 투자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제가 이번 달은 아까 전에도 상승폭 대비 절반 정도 조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조정 현재는 올 만큼 왔고 그래서 롱 포지션을 잡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어저께하고 300 풋옵션 매도죠. 두 계약을 들어갈 텐데 어저께 들어간 거하고 오늘 들어간 거하고 보시면은 어저께까지 한 2만 원 플러스. 그래서 그 전에 들어간 게 이제 수익이고 어저께 들어간 건 당연히 손실이죠. 아마도 이제 오늘 빠질 만큼 빠졌고 어저께 들어간 게 이제 약간의 평가 손실이 나서 거의 뭐 본전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내일부터는 또 큰 하락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물론 이게 이제 하락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300이죠. 300이면 지금 325 선물 대비 한 25포인트 어마어마한 그 먼 거리예요. 차월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저는 롱 포지션 풋 차월물 거 300 두 계약 매도를 오늘 추가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정을 거치고 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인다라는 입장 속에서 오늘은 300포인트의 롱으로 잡아주셨고요. 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콜 매수 혹은 풋 매도를 이해를 하실 텐데 풋 매도로서 저희가 모의 투자를 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이 포지션을 끝까지 유지를 할지 오늘장 오후 전략도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배찬 전문가님과 전략 수정 가능하신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색 영어 링크가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선물 시장들 지켜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투자의 맛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수익의 맛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 장의 맛을 분석을 해드리고 원픽 종목도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루아커피 맛이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장은 어떤 맛일까요, 전문가님? 예, 오늘은 많이 줄였습니다. 붕어빵 대신 계란빵. 붕어빵 말고 계란빵이요? 네, 저는 이해되시죠? 붕어빵이 좀 더 좋긴 한데 예. 왜 그럴까요? 네, 붕어빵은 2개 1,000원, 계란빵 1개 1,000원이거든요. 네. 오늘 점심은 커피는 고사하고 붕어빵 2개보다 계란빵 하나를 먹으면서 헝그리 정신으로 버티자. 네. 이해되세요? 네, 빵을 2개까지 먹기는 좀 무리고 오늘은 네. 1개로 좀 점심을 대충 해결해 보자라는 좀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만큼 좀 오늘 장이 웃으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좋지 않은 그런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 테마가 있었는데 어떤 테마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저께까지는 거의 안 올랐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장이 또 안 좋아서 그런지 정부에서도 이제 지금 뭐 이 살충제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살충제가 아니고 빈대와의 전쟁, 경농 또는 이제 이 빈대 관련주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어저께 장이 좋아서 그런지 어저께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경농 차트인데 오늘 그냥 깔끔하게 양봉, 깔끔하게 상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이 빈대 살충제를 경농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침에 바로 상한가를 직행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빈대가 뭐 요즘에 그 코로나도 좀 독감과 함께 코로나도 좀 유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주도 좀 올라가고 국제약품 같이 우리 빈대 관련주도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치고 그래서 역시 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코로나도 문제지만 우리 빈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완전히 퇴치된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살충제 많이 이제 그 연구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이 빈대가 살충제 우리나라 거는 면역이 돼서 효과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꼭 갑자기 뭐 산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행객들이 또 여행객 일일이 우리가 다 빈대를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또 호텔이라든가 이 또 이제 방심을 하고 있다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또 그럼 코로나처럼 또 이렇게 뭐 막 방역하고 이렇게 되면 또 관광객도 좀 불편할 것 같고 앞으로 좀 조용하게 이렇게 흐름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또 시끌시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농업 관련주 이 조비라든가 또 경농 이런 업종들이 가만히 있다가 오늘 막 상한가를 치고 뭐 20% 이상 오르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장이 안 좋을 타이밍에 요런 방역 내지는 그 좀 기분이 안 좋죠. 빈대 관련주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길게 가는 테마라고 보기엔 그렇고 그냥 흐름이 단발적으로 차트 보시면 예전에도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연속적으로 이제 쭉 뭐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이슈가 확 부각된 거고 이런 업종도 있다. 그냥 빈대 관련주 그리고 약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전에도 뭐 말은 좀 났었죠. 근데 안 움직이고 있다. 오늘 이제 일시적으로 올라간 이유는 장이 안 좋으니까 틈새 시장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반짝거리는 것 같은데 다시 이런 종목을 또 추가로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장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산발적으로 올라가는 테마구나. 오전장 테마는 이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부터 이 빈대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 살충제에 이 빈대들이 내성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오늘 대체 살충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빈대 문제가 빠르게 해결이 안 된다면 골치 아픈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도 한번 살펴볼 텐데 오후장 테마는 어떤 테마 가져와 주셨을까요? 예, 오후장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연말까지 가는 여러 가지 테마군들을 하나씩 제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뭐 저녁 시간에 강의도 해드렸는데 로봇 관련주 그리고 이제 올해
2년 전부터 있었던 종목들, 예전에는 없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관심을 가져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AI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거든요. 거기에 오늘 이제 로봇 AI를 같이 볼 것이냐, 하나로 볼 것이냐, 뭐 말이 많은데 하나로 봐야 된다는 얘기는 로봇의 머리 이 지능이 결국 이제 AI니까 하나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오늘 이상하게 로봇 관련주보다 AI 관련주가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주 해외 쪽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두 가지 이슈가 맞물렸거든요. 해외는 이제 챗GPT 개발한 오픈 AI에서 이제 GPT-4 터보를 공개했다는 해외에서 일단 크게 이렇게 환영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러면 AI 대표주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죠. 코난 테크놀로지가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날도 이제 20% 가까이 오늘 지수가 조금 그러니까 14% 정도는 밀렸긴 한데 25,000원에서부터 한 3일 정도 계속 상승을 하면서 요 부분 이제 권리락인데 권리락 무상 100%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무상 100% 받으신 분도 수익권으로 돌아섰어요. 35,000원. 제가 정확하게 이게 7만 원에 거래 정지가 되고 두 주로 바뀌었으니까 35,000원이 평균가인데 지금 4만 원 가까이 이제 올랐으니까 코난 테크놀로지를 무상 증자를 받으신 분도 수익이 났고 내부적 우리나라 내용으로는 드디어 이제 삼성이 AI에 대한 포럼을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는 역시 AI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봇 AI 요 두 종목 중에 지금은 오늘 이런 장에서도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같이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같이 봐야 되는 것보다는 로봇보다 AI 관련주가 더 부각이 되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AI 관련주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주들 코난 테크놀로지 이제 오늘 벌써 한 1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안 오른 AI 관련주 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끝없이 빠지는 않겠죠. 그럼 오늘 뭐 코스닥 지수도 거의 3% 가까이 빠졌는데 어느 정도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수 상승과 함께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군. 그중에 오늘 AI 관련주 중에 오르지 않는 종목, 그런 종목을 들어가면 아마 무난하게 또 이런 이 예상치 못한 재앙 같은 하락 이후에 그래서 항상 현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현금을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 또 반등 시에 제일 먼저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현금도 한 50% 갖고 계시고 종목도 여러 한 5개 종목의 이 업종군이 다른 업종들을 갖고 있으면 만약에 이제 오늘 AI 관련주 갖고 계시다 그러면 수익이 좀 나는 날이겠죠. 그 종목군들은. 그래서 연말까지 이렇게 좀 포트를 계획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라. 참고로 추가 말씀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네, 근 몇 달 동안 로봇과 AI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AI 관련주들이 크게 시세를 내뿜으면서 다시금 재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더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AI 중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AI 관련된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전략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 정리표입니다. 10월 30일 공략했던 SBB테크 로봇 관련주였는데요. 3.9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날 공략했던 아프리카TV 실적 발표 이후로 공략을 했고요. 2.4%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 역시나 로봇 관련주로 저희가 접근을 했던 종목이죠. 1.18%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로는 원익 머티리얼스를 담았고요. 1%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도 지난주에 저희가 공략을 했었는데 마음 AI 28,2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10.79%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또 AI 관련한 종목을 말미에 담았었는데 오늘도 AI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예. 자, 마음 AI도 오늘 플러스예요. 아까 한 2, 3% 플러스인데 장이 아주 뭐 0점대 플러스로 상승폭이 좀 줄었는데
매수가 대비는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로봇 관련주 우리 그 유일 로보틱스도 오늘 플러스인데 오늘의 토픽주로는 AI면서 그 바이오 쪽에 이 메디칼 쪽에 있는 뷰노하고 이제 루닛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뷰노도 물론 AI 관련주기 때문에 플러스가 아니죠. 지금 6%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아마 다시 이제 AI 관련주 중에 의료 쪽이 한번 관심을 가져버리면 마이너스 6%라는 마이너스 이 하락률이 플러스로 확 전환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69,000원에서부터 23,000원까지 크게 하락을 했다가 양봉을 달면서 매수할 기회를 안 줬는데 오늘 6% 하락을 해서 다시 이제 4만 원을 돌파하고 뭐 5만 원, 5만 5천 원 이렇게 올라가면 또 들어가기가 거의 부담스럽겠죠. 근데 오늘 다행히 조정을 보여서 3만 8천 원. 그러면 거의 요 앞에 요 양봉 하나 정도 그 정도 상승이겠죠. 한 앞에 뒤에 두 개 정도 이 양봉 거의 오늘 음봉으로 이제 감싸 안아서 내려왔으니까 현재 6.7% 하락한 3만 8천 원 정도면 아마 크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의료 AI의 이 회사 중에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심정지 예측 솔루션 선두 업체예요. 심정지 예측이라는 건 이제 심장이 정지되기 전에 미리 이제 이걸 예측하는 그런 솔루션 업체라 인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뷰노 생각보다는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료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AI 쪽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조정 시마다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고 목표 주가는 자세한 거는 뭐 제가 노란톡에서도 내일 매수가를 알려드리고 목표가를 알려드리겠지만 한 6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4만 원을 돌파하기 전 단계에 다시 3만 8천 원 조정이 나와 있으니까 매수하기에 좀 부담이 없는 가격. 그래서 내년에 특히 의료 쪽이라든가 AI 쪽이 2년 전에 이것도 태생이 언젠가 딱 돌이켜보면 2021년도죠. 그래서 2년, 3년밖에 안 됐어요. 이런 회사들은 거의 흑자를 처음부터 못 내고 있거든요. AI 관련주라든가 의료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년부터 이제 상반기부터 흑자 전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조금씩 반영이 돼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한 3, 4일 정도 양봉을 단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쪽에서도 실적 발표를 할 때면 좀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뷰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와 아울러서 조금 더 연말장을 강하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결국은 좀 불안하죠. 뭐 적자 전환이라든가 예상치 하회 이렇게 되면 또 장대 음봉을 맞을 수가 있는데 뷰는 오히려 더 강하게 이렇게 올라갈 흐름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안 그래도 이제 AI 관련주가 한 번씩 관심을 갖는데 의료 AI주의 대장주인 이제 뷰노 말고 루네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마찬가지로 음봉이에요. 그래서 이제 뷰노도 지금 6% 정도 조정을 보였다는 거. 오히려 그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이 나온 것 중에 좋은 종목을 찾아야지 오늘 뭐 아까 15% 정도 오른 코난 테크놀로지를 또 들어가면 또 내일 또 음봉이 나오면 또 좀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오늘 음봉을 단 뷰노 6.6% 하락 3만 8천 원 정도면 더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고 위로 올라갈 힘이 더 많이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가져놔 봤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큰 상승을 보였던 의료웨이 대장주죠. 뷰노와 루닛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좀 몇 달 동안의 조정을 받았고 지금 바닥을 만든 뒤에 턴을 해주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 AI 기기 관련해서 건강보험도 적용이 된다라는 이슈가 터져주면서 내년까지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음봉에 사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세한 매수가와 매도가는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셔도 저희와 함께 이 뷰노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후환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교시 수업에서는요, 주식시장과는 또 다르게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이 주식 아닌 선물 옵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들이 생겼다라고 하신다면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바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제부터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정확하게 우리 문다현 장학생이라 이해를 하고 계세요. 야간 선물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PPT 자료를 드렸는데 어저께 한 장만 했죠. 2장짜리까지는 못 나가는데 그냥 마저 다 하겠습니다. 서두에 먼저 앞서서 어저께 방송을 할 당시에 무려 선물이 10포인트가 올라서 환호성을 친 분도 많이 계셨을 텐데 종가가 무려 15포인트가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승이 있을 수가 있나? 근데 뭐 어쨌든 있었어요. 그래서 콜 거래가 안 되던 먼 외가 옵션이 뭐 10배가 아니고 100배까지 올랐는데 그걸 보고 또 환호성을 쳐서 콜 옵션에 100% 매수를 들어가서 오늘도 올라가겠지 했다가 오늘 10포인트가 빠지면서 그냥 없어져 버리죠. 콜 옵션 자체가. 오늘 뭐 어저께 콜 외가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하한가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설정을 금지한다. 또 모르죠. 오늘 또 10포인트가 뺐는데 또 환호성을 치면서 풋옵션을 또 오늘 풋옵션 매수를 100% 들어가서 오바를 해버렸을 경우 내일 또 반등이 나와버리면 또다시 풋옵션에서.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제가 일부러 이거 더 이상은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콜에서 10배, 풋에서 10배. 몇 번 반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냥 내 자금이 한 10%, 5% 그 정도만 들어가셔도 뭐 10배 올라가 버리면 10% 들어갔던 게 100% 내 자본금에 수익이 나오겠죠.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 자, 어저께 강의했던 거를 살짝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야간 선물은 몇 시에 시작하냐면 여러분의 HT에서도 시작을 해요. 저녁 6시. 지금 썸머 타임이 해제됐죠. 그래서 조금 틀릴 텐데 5시 거예요. 지금은 새벽 5시에 마감. 여러분들이 그냥 썸머 타임 해제됐으니까 그 전에 쓴 거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미국장 개장도 제가 어저께 잠을 안 자고 10시 반에 이렇게 보니까 개장을 안 하더라고요. 11시 반으로 늘어났어요. 1시간 이제 뒤로. 이제 썸머 타임일 때는 10시 반, 썸머 타임 해제돼서 11시 반. 결국은 어쨌든 11시 반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이유는 미국장이 개장을 하니까. 다음 페이지에 이제
오늘 아까 보여드렸던 야간 시장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텐데 야간에 결국은 미국장 개장하기 전에는 전일 종가 그대로 가져가다가 개장하고 나서 이제 3포인트가 빠져버렸죠. 반대로 어저께 같은 날은 아예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야간에 장대 양봉으로 시원하게 그냥 양봉을 달면서 추세는 역시 상방이다 그런 식으로 미국 장밖에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없을까. 그리고 이제 주간에는 미국 선물을 보면서 많이 좀 참고를 하는데 야간에는 아예 본장이 개장을 하면서 본장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봤죠. 야간 선물이. 그러면 두 가지예요. 주간에는 어쨌든 현물 있죠. 우리나라에. 주간에는 코스피 현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장과 괴리가 있더라도 어쨌든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큰 업종들이 올라가 버리면 아니면 그 업종들이 빠져버리면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가 아까 보니까 한 3% 정도를 빠졌는데 우리나라 장의 코스피에 연동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야간에 움직이는 야간은 주식시장이 없어요. 그때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CME 미국에서 그냥 우리나라 야간을 움직이는 거라 우리나라 주간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에 아예 영향을 안 받고 보는 게 그냥 미국장만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미국장에 어쨌든 척도는 되겠죠. 그래서 이날은 전날은 미국장이 신나게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그대로 연동이 돼서 야간에만 해도 323.05에 마감을 했네요. 근데 주간장은 335에 끝나버렸죠. 어마어마하게 10포인트 이상이 더 올라버렸어요. 오늘은 이제 10포인트를 빠졌지만 어쨌든 어저께 장 같은 경우는 미국장 밤에 연동되는 야간 시장의 지표만 딱 봐도 와 그냥 강세장이구나. 그러면 한 2배, 3배 정도가 더 올랐었죠. 3포인트가 올랐는데 15포인트가 355. 5배가 더 올랐네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기준은 어쨌든 이렇게 야간 시장의 척도를 가지고 5배가 더 올랐지만 어쨌든 그 방향성은 야간 시장을 보고 결정을 해라. 그러면 하방 포지션을 잡았던 분들도 야간의 시장을 보고 뭐 당연히 상방 포지션을 잡아야 될 거고 거꾸로 어저께 같은 장은 척도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 장 차트를 보면서 이 내용 전체를 사실은 제가 어저께 내용을 보냈었어요. 이 위 내용은. 아래 내용은 이제 오늘 야간이니까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는데 야간 선물로 위험성을 제거하자. 이 내용이 사실은 어저께 제가 강의를 했었으면 그러면 혹시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뇌가 우뇌인데 우뇌로 감성을 자극하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올랐었어요. 미국 장도 오르고 우리 장도 오르고. 근데 뭘로 그런 생각을 없애냐면 야간 시장에 방향을 알려준다 그랬죠, 제가. 근데 주간 시장에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현물만 봐도 아는데 야간 시장에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현물 거래가 없어요. 그냥 미국 시장의 장을 보고 야간 선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선물의 시장이 주간 시장을 미리 암시한다고 보고 야간이 빠졌나 오르나를 보면 되겠죠. 근데 어저께를 딱 보니까 야간 선물을 보니까 아까 우리 HTS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장 개장하기 전까지는 강했어요. 근데 미국장도 슬슬슬슬 빠지고 너무 오버슈팅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한 3포인트까지 조정을 보이다가 막판에 약간 반등은 보였지만 종가가 335로 주간에 끝났는데 비해서 333.9로 끝났네요. 그러면 주간에 비해서도 한 1점 몇 포인트가 빠지고 끝났죠. 그럼 뒤늦게라도 아무 때라도 여기서 뭐 음봉이 나올 때라든가 아니면 최저점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간에 해지하는 방법은
충분히 보고 이거 3포인트를 그냥 야간에 미국장 보고 빠진다는 건 우리나라가 그 다음 날 좋을 것 같지는 않구나.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포지션을 매수로 잡았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위는 최소한 아니겠구나. 그러면 포지션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죠. 고집 때문에 이제 야,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충분히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그냥 포지션을 놔두고 추가 매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준을 어디다가 가져라? 야간 선물의 기준으로 가져라. 터치하면 또 없어질까 봐. 야간 선물에 분명히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를 빠진 경력이 있잖아요. 어저께만 해도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오르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마감된 야간 시장이 종가는 1.4가 빠졌고 장중에 3포인트를 밀었기 때문에 충분히 야간 시장으로 밀어봤을 때 뭐는 아니겠다 판단할 수가 있죠. 상승은 아니겠구나. 1포인트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1.4가 빠지고 끝났다는 것만 해도 플러스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침 개장 딱 하고 나서 335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야간에 1.4가 빠졌고 장중에 마이너스 3포인트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내 포지션이 만약에 해지가 없는 그냥 콜 매수만 오버했다 아니면 선물 매수만 오버했다 그러면 이때 포지션을 모조리 정리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 기준은 뭘로 해라? 야간 시장이 마이너스면 다행이죠. 시작하고 나서 3, 4, 5니까 손실이 하나도 안 나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신규로 포지션이 없던 분들은 야간 선물에서 장중에 3포인트를 뺐고 종가가 1.4가 빠졌으면 3, 3호로 시작했을 때 한 계약쯤 매도를 해볼 만 하겠죠? 기준을 야간 시장이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매도해놓고 우리 한시 투자 스쿨 시작할 때까지 이렇게 보니까 10포인트가 빠져서 1포인트 빠지면 얼마 수익이라고 했어요? 25만 원. 한 계약당 10포인트 뺐으니까 250만 원 수익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겠죠. 또는 그 전날 같은 경우는 야간에 3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한번 야간에 매수를 한번 해볼까? 주간까지 한번 놔둬보자. 그러면 15포인트가 올라가면서 한 계약당 250만 원보다 더 수익이죠. 한 400만 원 정도 수익이겠죠. 한 계약만으로도. 그래서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장중에 기준을 오히려 뇌에다가 오늘은 하락일까, 오늘은 상승일까를 뭘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까먹질 않는다? 야간 시장 종가 기준이라든가 야간 시장 흐름을 기준을 주간 시장을 암시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알차게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3포인트가 플러스가 났으니까 야간 시장에 매수 또는 매도를 하고 주간으로 넘어갔을 경우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주간에는 갭을 어느 정도는 상승이라든가 하락한 다음에 사야 되는데 야간 시장 이렇게 계속 부합이었었죠.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만약에 야간에 335에 매수를 했다. 그리고 주간으로 넘어가면 그대로 내가 335 매수한 가격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다음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니까. 네. 깜짝 놀라서 제가 안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결국 기준을 야간 시장으로 잡으시고 야간 시장이 강세로 끝나면 주간 시장도 강세, 야간 시장이 하락으로 끝나면 오늘 같은 날 하락으로 끝나면 주간 시장도 일단 마인드를 하방으로 잡아라.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야간 시장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잠을 안 잘 수는 없죠. 그래서 잠 주무시고 아침에 한번 야간 시장 종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간에 참고를 하셔라.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우리 장학생 문다연 아나운서한테 야간 시장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라. 이해가 되셨는지 제가 궁금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해가 되셨는지 아니면 그 외에 질문할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좀 더 이 야간 선물 시장이랑 어떻게 보면 예. 커플링이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미국 주식보다도 야간 선물 쪽을 좀 더 봐야 될까요? 아니면 둘 다 당연히 봐야겠지만요. 그 무게가 지금은 어디 쪽에 좀 더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지금 그냥 매매를 안 하신 분들도 미국 시장을 보고 종목도 많이 올랐나 빠졌나? 테슬라가 또 우리 2차 전지에 영향을 또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지수도 봐야 되지만 종목군들 중에 아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또 우리 AI 관련주랑도 연결이 많이 있으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를 갖고 있다 그러면 테슬라 종목을 많이 관심을 가져와야 되고 매매를 꼭 하라는 게 아니고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미국에 있는 종목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 있으면 당연히 종목에 대한 미국 업종들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어도 잘해야 돼요. 미국 그 보시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다 이해를 하시고 아침에 그래서 증권방송에서 다 한국말로 번역해서 알려주잖아요. 아니면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는 걸 보셔도 되고 추가로 선물 옵션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요즘 워낙 지수 흐름이 시황이 중요하니까 시황을 참고하실 분들은 꼭 선물 옵션 안 하시더라도 야간 선물의 종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오늘은 장이 좋을 것 같네. 네, 오늘은 나쁠 것 같네. 오늘 어땠어요? 미국은 30포인트, 40포인트 플러스로 끝났죠. 다우와 나스닥은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결국 오늘 야간 선물의 장에 따라서 오늘 장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흐름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시황을 참고할 때 제가 말씀하기 전에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야간 선물 흐름을 보시고 매매에 참고하시면 리스크 관리 그리고 해지 기능이라는 거죠. 위험성 회피 이런 거를 할 능력이 생기시니까 단순하게 이거 왜 안 올라요? 이거 왜 빠져요? 막 그러지 마시고 분석을 하시고 해지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척도를 마련해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 특히나 밤 10시 반 이후로 해서 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잠들어 계시는 동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들 직접 체크를 해보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배찬 전문가님께서 직접 체크를 해서 알려주실 테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야간 선물에 대한 시황들 저희가 브리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의 포지션은 롱으로 잡아봤고요. 원픽 종목은 뷰노 알아봤습니다. 주간 시장 방향을 알려주는 야간 선물 시장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의 사칭한 피해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